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라 사투리 얘기가 나올 때 뭐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거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제 경상도 네이티브들이 아닌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뭐 어색하다 저게 뭐냐 뭐 이랬었는데 네. 2000년도였나요? 영화 친구가 나오면서 그래 저거지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사투리에 대해서 좀 뭐 어찌됐건 자기 고향 말 나오면 네.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른바 뭐뭐 노체라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 표현을 두고 걸그룹이죠. 리센느라고 리센느의 그 멤버 중에 정원이라고 그 경남 거제 출신의 멤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여러 영상들 얘기 중에 이제 무섭노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네. 뭐 전 직접 영상을 보지 못했고 이걸 기사로만 접했는데 이걸 두고 일베식 표현이다 라고 지금 이제 지역 MBC에 있는 김현지 PD, 경남 MBC에 있는 김현지 PD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게 정치권으로 쫙 퍼져나가고 뭐 커뮤니티나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평가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저는 김현지 PD의 문제 제기 방식이나 그 문제의식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현지 PD가 사실 뭐 공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인도 아니고 어쨌든 그냥 본인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PD인데 경남 MBC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이 지역의 이 네이티브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하는 노체가 아주 예전부터 활용이 되면서 사실 사투리가 오염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특히나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식으로 노를 붙이고 쓰고 놀면서 누군가가 이거 일베 어투지라고 하면은 아닌데 이거는 사투리 쓴 건데라는 식으로 많이 사투리 뒤에 숨어서 이런 식으로 방어를 왔었단 말인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김현지 PD가 처음에 지적을 했던 거는 본인이 그 영상을 봤더니 그 PD랑 이 걸그룹 그 멤버가 이렇게 무섭노 하고 한 거 보니까 조금 서글펐다, 본인이 좀 이렇게 서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김현지 PD가 처음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 PD랑 걸그룹 멤버가 일베야라고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일베식의 유희로 써먹던 그 체가 그 구어체가 일반적인 그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특히 젊은 세대에 번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 자체가 조금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엉뚱한 대로 좀 튀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원희가 일베라는 거냐 뭐 PD가 일베라는 거냐 그러면 이게 어떨 때 쓰는 게 일베가 맞고 어떨 때 노는 일베가 아닌 거냐 그러니까 또 다른 이 경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나도 평소에 이렇게 노를 쓴다 뭐 세대별로 다르고 사투리가 어떻고 막 하면서 이게 막 사회적 이슈니까 여기에 숟가락을 얹는 정치인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너무 공적인 의제로까지 끌어올리는 거지. 이렇게 될 의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다 날린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뭐 지금 김현지 PD 개인의 신상도 털리고 MBC 홈페이지 지금 거의 지금 폭격받고 있는 상황에 하나 굴러가고 있고 또 지금 인스타 계정은 폐쇄가 됐더라고요. 네,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정치권에도 이거 공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잘못 가고 있다. 이 이슈 자체가. 되게 가드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 극우나 과거에 일베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 비판과 비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리센느 멤버는 거제 출신의 사람이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서사가 전혀 없고 이 노 때문에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일베를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노로 끝나는 게 일베 용어를 아예 몰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제 일베 아니야? 이렇게 어미 하나로 낙인 찍히는 건 너무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그리고 특히 이렇게 유명인들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표현 중에 어떤 걸 붙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제 김현지 PD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사실 경상도에서는 뭐 통상 쓰는 말인데 뭐 일부에서는 통상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저도 와그라노 뭐 어쨌노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노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걸 이렇게 인식하고 봐야 되는 이 장면 자체가 서글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 건 있죠. 그러니까 일베로 대변되는 극우나 혐오를 놀이로 소비하는 문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한 거의 20년 전, 15년 전 일이죠. 지금 일베는 사이트가 제가 최근에는 검색해 본 적이 없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뭐 없어지기도 하고 확 떨어지고 사용도도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혐오나 조롱을 놀이로 하는 것들이 어느새 10대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이런 이제 혐오나 놀이나 이런 극단주의적인 극우적인 정서가 일반화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도 일상생활에서 노를 쓰는 사람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방 사람이 아니고 그 말투가 익숙하지 않고 근데 굳이 저 맥락에서 뭐뭐 했노라고 안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면 뭐 약간 조건반사적으로 예, 일베를 예.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게 이제 우리 세대 기성세대의 입장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이 뭐 말하자면 취재든 관찰이든 해본 입장에서 그건데 근데 이게 어떤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팀 이름이 뭐예요? 리센느의 이 멤버는 일베가 사실 뭔지 모르겠죠. 일베가 뭔지 모르고 그 표현을 어디 다른 SNS에서 뭐 만약에 본인의 말투가 아닌데 썼다라고 치더라도 다른 SNS에서 받거나 어디 밈에서 받거나 뭐 이런 식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경계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일베류들이 어떤 이 대중문화를 상당 부분 잠식했다. 이거에 대한 우려를 갖는 것과 그거를 발언하는 사람을 콕 찍어서 그것도 정치권에서 이 마녀가 나타났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형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그거를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걱정하는 방식은 정치의 방식은 그럼 우리가 교육을 강화해야 되나? 어떤 제도를 설계해야 되나? 인터넷상에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정치의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이제 말하자면 뭐 나이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이제 청년을 찍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거가 되고 그거를 처음 그렇게 본 사람을 또 반대해서 일종의 미러링처럼 또 이제 신상을 털고 박자라고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소동을 왜 일으키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상에 대해서는 서글픈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리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씨가 노씨이기도 하지만 이분도 경상도 분 아닙니까? 본인은 표준어를 구사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경상도 억양이라는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말투나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조롱 뭐 놀이거리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서글픔은 분명히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말했다. 그러니까 걔는 일베야. 그 일베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엽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은 뭐 무슨 도움이 되나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일베라는 자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뭐 이렇게 마치 덫을 쳐놓고 누군가 걸려들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뭐 그걸 가지고 무슨 성취를 한 것처럼 뭐 자랑하고 그러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을 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건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게 아닌가.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우리 곽우신 기자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이 여기에다가 누가 발언을 하니까 그 발언에 더해가지고 그렇죠. 또 진짜 말 그대로 그 일베가 말하는 그 노체로 접근하고 대응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한심해요. 그렇네요. 예. 근본적인 원인을 만나서 토론하고 정치에서 해결해야지. 고등학생들이 수행평가로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해결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는. 오늘 댓글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건 네. 참들 한가하네. 아, 라는 댓글이 그러니까요. 올라옵니다. 왜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네, 끼어야 맞아요. 할 때가 있고 긁기바빠 해야 돼요, 진짜. 정치가 끼어들어서 문제를 혼탁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오늘 뭐 나경원 의원이나 김민전 전 의원이 올린 것 같은 게 우리가 말하는 김민전 의원이요. 전 의원 아니에요. 의원이요. 계속 주무셔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전 최고위원네. 전 최고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정통망법이 개정이 돼서 주의해야 돼. 전형적인 일베식 화법을 그냥 그대로 쓴 거잖아요. 마치 뭔가 미러링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여돈 야돈 떠나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건 그거에 대한 해법을 만들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뭐 이런 거지. 그거를 아싸 신난다 판이 열렸네 내가 일베식 화법이 뭔지 보여줄게 이렇게 지금 등장해서 뭔가 관심과 주목도를 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뭐 이거를 지금 개혁신당은 그 노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론조사까지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샘플을 돌려갖고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뭐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만 좀 비판하고 싶은데 조국 전 대표가 저는 첫 단추 좀 잘못 낀 것 같아요. 정치권으로 이게 처음 거의 가져온 게 조국 전 대표란 말이죠. 근데 조국 전 대표가 그러니까 그 조국 전 대표가 올린 그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선회를 하자면 어쨌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글에 특정한 누군가를 저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 조국 전 대표는 지금 어쨌든 신뢰받는 스피커가 아닌 거예요.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올리니까 방금 김한 기자 말씀하신 이제 김민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득다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물어뜯고, 그러니까 이 의제가 또 혼탁해지잖아요. 막 지저분해지고 그 공방에서 또 개혁신당도 숟가락 얹어가지고 사실 이거 보면은 이걸 고리로 조국 전 대표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 조국 전 대표가 그 끌어올린 게 이 사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거고 오히려 저쪽에서 악용할 소지를 줘버렸다는 데에서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급이 있는 정치인이 조금 메시지 낼 때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댓글에 뭐 네. 다들 참 한가들하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별걸 다 뭐 이런 얘기들 올라오는 게 이게 결국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나경원 의원, 뭐 김민전 의원 등등 얘기했지만 그리고 저 배재고등학교에 화환 보낸 이진수 의원 등등.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 뉴스를 막 집중해서 보지 않는 분들은 그런 게 정치인 줄 알아요. 맞아. 이게 사실은 제일 서글픈 겁니다. 전 딱 네. 그거 보자. 아 맞다, 이진수 의원 국회에 들어왔지. 갑자기 역시 오자마자 예. 오히려 아이들이 얼마나 더 혼란스럽습니까? 어른들의 그런 다양한 화환을 보고. 그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이제 배정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 가서 광주19 친구들 만나서 사과하고 무엇보다 이제 광주19의 그 교장 선생님 이규현 선생님의 그 대응, 네. 그 발언은 굉장히 또 이슈가 됐고 어른의 표현이다, 선생님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광주제일고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징계 관련해서도 뭐 향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 선처를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래야죠. 사실은. 예, 그 진정성과 진정성이 또 만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저는 이번 사건이 뭐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도 났고 당사자들에게 모두 상처가 되고 뭐 했겠지만 광주19 학생들 포함해서 광주19 학생들이 근데 처리되는 과정, 그 후에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도 이슈가 됐던 혐오 표현이나 어떤 차별적인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당사자들이 직접 사과하고 그 당사자가 속해 있는 자율적 기구가 예를 들면 연맹에서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러 가고 그 다음에 그 용서를 구하러 간 자리에서 화해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게 전 처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떤 분들은 야 저거 악어의 눈물이야 저걸로 예를 들면 징계자 처벌을 관련자 처벌을 그렇죠. 피하기 위한 예. 거 아니야? 뭐 입시 때문이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된 이 과정 자체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풍경이고 이 자체는 평가해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광주19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해와 용서를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나아가는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평가해 볼 만하고 이 아이들이 교육적 과정을 밟으면서 이렇게 일을 성료시키는 동안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동안 정치권이나 거기 화환 보내는 사람들이 보인 풍경은 얼마나 꼴사나운 것이었냐. 네. 이거가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